주말 이른 아침,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고 그 모습을 목격한 프랑스 여대생 한 명이 몰래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한국 유학생들이 도착한 장소에서 프랑스 여대생은 경악을 하고 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고 다이토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카밀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서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적인 문화, 예술, 철학,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 중 하나예요.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며 이곳은 패션과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죠. 파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등의 명소가 있어요. 또한 프랑스는 세계적인 와인과 요리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작가들을 배출하며 전 세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죠. 그런 프랑스에서 몇 년 전부터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좋아했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퍼지면서 더욱더 한국 문화 콘텐츠가 퍼지기 시작했죠. 저도 한국의 문화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한국인들에게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부터 한국인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한국인에 대해 잘 몰랐죠. 선입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친구 술리 때문이에요. 술리는 중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에 프랑스로 유학을 왔는데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집도 저와 가까운 곳에 살아서 오랫동안 교류했던 친구예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프랑스 소도시도 함께 여행하며 우정을 쌓아갔어요. 술리는 제게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중 한국 이야기도 있었죠. 예전에 한국은 지금과 달리 굉장히 못 살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자만심이 가득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여러 번 저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의 한류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한국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리와 저는 대학도 같은 대학으로 입학해서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제가 다니는 다이도트 대학교는 파리 7대학교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학교예요. 특히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대학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외국인 학생이 있고 한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 유학생들을 봤을 때는 한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청결하고 피부도 투명해 보였죠. 백인들이 하얗다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들의 피부가 백인보다 하얀 것 같았고 투명하면서 맑아 보여서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초반에는 한국 유학생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술리가 한국인들을 싫어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한국인들은 정말 예쁜 것 같다고 술리 앞에서 칭찬했어요. 그러자 술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어요. 한국인들이 모여서 우리 프랑스를 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술리와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들도 함께 들었다고 제게 말했어요. 여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같은 말을 하니 진짜라고 믿었고 우리나라에 자부심이 있던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 술리는 한국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술리의 비난에 저는 한국 유학생을 향한 호감도 사라지고 점점 더 편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 유학생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유학생을 마주쳐도 다가가지 않고 못 본 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저를 보면 항상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을 저는 외면하지는 못하고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친절함과 선해 보이는 인상에 진짜 모여서 프랑스를 욕한 게 맞을까 의심은 조금 들었지만 제가 보았던 술리는 괜찮은 친구였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게다가 여러 중국 유학생들도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국 유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데도 순리는 듣기 싫을 정도로 제게 한국인들의 안 좋은 점을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음흉하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외로 유학 보낸다는 말도 했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세뇌가 되었었나 봐요. 한국 유학생들은 유럽 친구들과 다르게 앞에 잘 나서지 않고 조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학교 안에서도 상위권의 학생들 중 한국 유학생 비율이 많았어서 순리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완전하게 편견을 가지고 한국 유학생을 바라보게 되었고, 처음 봤을 때처럼 한국 유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음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랬던 제가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항상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고, 예쁜 레스토랑이 보이면 그곳에 앉아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며 아침을 즐겨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야외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서 아침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는 햇살 가득한 날이 많지 않은데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가득해서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아침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제가 있는 카페에 한국 유학생 3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저도 가볍게 눈 인사 정도만 하고 다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소리치며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의 옆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남성은 소매치기였는데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순식간에 소매치기는 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저와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뛰었어요. 한참을 따라가니 소매치기는 휴대폰을 던지고 달아났고, 조금 깨지긴 했지만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소매치기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세금, 수입 관세 등이 높아서 휴대폰이 굉장히 고가라 저는 하나의 휴대폰을 오랫동안 사용해요. 도난당할 뻔한 휴대폰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이라 정말 다행이었죠. 이전에 휴대폰을 7년 동안 사용했는데 여기저기 깨지고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큰 맘 먹고 구입했거든요. 게다가 휴대폰에는 중요한 파일과 사진들도 많아서 도난을 당했다면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저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본인 일인 것처럼 전부 저와 함께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한참을 뛰어서 모두가 땀범벅이었어요.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 한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 유학생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권유하니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유학생들과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대화했을 때 굉장히 달랐어요. 순리가 말한 것과 달리 한국 유학생들은 자만심이 가득해 보이지 않았고 프랑스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프랑스란 아름다운 나라에서 공부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들을 칭찬하고 많이 알고 있었죠. 프랑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무시한다기보다 오히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순리의 말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들은 정말 프랑스를 사랑하는 친구들 같아 보였지 프랑스를 험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리와 오랫동안 교류했고 순리가 제게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 유학생들 중에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순리와 오랜 시간 교류했고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순리를 믿고 있었죠. 도난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친근하게 먼저 인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되었죠. 순리는 제가 한국 유학생들과 어울리는 게 싫었는지 한국 유학생과 있을 때면 표정이 굳었고 여러 차례 한국인들의 단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순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들 중에서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은 한국인들도 있다고 말하며 저와 친해진 한국 유학생들을 소개해 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봤죠. 그때마다 순리는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싫다고 말하며 거부했어요. 그런 순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솔직히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순리와 친하다고 해도 순리가 제 친구 관계까지 계속해서 간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저도 순리의 친구 관계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순리는 점점 제 앞에서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3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프랑스를 욕한 한국인들 중 그 학생들이 같이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죠. 제가 아니라고 말해도 순리는 귀를 닫은 채 한국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험담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났지만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었기에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고 제 말을 무시하고 간섭하려는 순리와 거리를 두게 되었죠.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과는 계속해서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주말의 특정한 시간대에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약속을 잡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별거 아니라며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서 참았는데 궁금함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주말 이른 아침에 혼자서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카페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서는 저와 교류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궁금함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파리 18구역으로 가고 있었죠. 그들이 도착한 장소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고 학생들뿐 아니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인들도 보였어요.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다 같이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남성이 박스를 열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봉투와 집게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봉투와 집게를 받은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역을 나눠서 움직이는 모습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죠.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흩어졌고 집게와 봉투를 나누어 준 남성만 혼자 남아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남성에게 다가가 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건지 물어보았는데 그 남성이 말해준 건 경악할 만한 사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파리 북동부에 위치한 라 샤펠 지역의 불법 투기로 발생한 쓰레기산 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쓰레기 수거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지역을 청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도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예전이긴 하지만 지역신문뿐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조명받았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한국 유학생들을 만났을 때 굉장한 일을 하는데 왜 숨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대단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물어봐도 숨기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러자 한국 유학생들은 아침에 운동 삼아 잠시 하는 거고 정말 별거 아니라며 오히려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인들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음흉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본인의 선행이나 성취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같이 봉사를 시작했고 함께 다니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알려주는 봉사도 하고 현지 병원, 노인요양원 등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순리의 말을 믿고 한국인들에게 선입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자부했는데 돌이켜보면 아니었죠. 만약 한국 유학생들이 카페에서 소매치기 잡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오해하고 있었겠구나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먼저 저와 친했던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친한 친구들을 가장 먼저 초대한 이유는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순리와도 친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친한 친구들에게 전달했는데 친구들도 제가 말한 것들이 정말 사실이냐며 경악을 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이 했던 봉사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런 굉장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 유학생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순리에게까지 들어갔나 봐요. 최근에 중국 유학생들이랑 다니느라 자주 못 보고 지내던 순리가 갑자기 제게 찾아왔어요. 저는 순리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한국인들을 오해한 것 같다며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전달했어요. 당연히 순리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 유학생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칭찬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순리는 인상을 쓰더니 저에게 바보라며 제가 음흉한 한국인들 속임에 넘어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미개한 나라라고 말했다며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순리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죠. 프랑스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건 순리 너 아니야. 나는 살면서 아무한테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 한국 유학생들이 프랑스를 미개하다고 말한 것도 내 입에서 처음 나왔고 지금도 너만 나에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내가 욕했다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너의 중국인 친구들과 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 앞에서 지금 말한 이야기 그대로 해봐. 제 말에 순리는 눈이 커지며 한국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순리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리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너 같은 사람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게 후회된다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제가 크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순리는 저를 한참을 바라보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후로 더 이상 순리와는 교류하지 않게 되었어요. 순리는 학교에서 마주쳐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순리에게 속은 저도 바보 같고 자괴감이 들어서 크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순리에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순리를 무시하고 제 친구들과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말에 같이 봉사도 하고 근교 유럽 국가도 여행 다니고 함께 공부도 하며 굉장히 친해졌어요. 저는 나중에 조심스럽게 한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예전에는 한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고백을 했고 순리의 이야기도 말했어요.
제 말에 한국 유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라면 굉장히 화가 나서 순리를 당장 찾아가 따졌을 게 분명한데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서 너무 신기했죠. 화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가서 화내봤자 감정만 더 상할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거짓말로 속인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로 인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사랑하게 되었죠. 지금은 한국 친구들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도 시청하고 음악도 듣고 한식으로 파티도 하며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들이 정말 맛있는데 이제서야 먹어본 게 정말 후회가 될 정도예요. 지금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는 프랑스 친구들도 지금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죠. 편견 없이 바라보는 한국은 정말 굉장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는데 많이 기대가 돼요. 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싶고 특히 롯데월드 타워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롯데월드 타워라는 곳이 에펠탑보다 높다고 말해줘서 정말 궁금해요. 유럽에서는 그런 높은 건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유학생과 한국인분들이 해외에서 봉사한다는 사실이 대단하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빛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는 마음도 드네요. 그리고 카밀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앞으로도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